대행진 생활 법률. 자, 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 법률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로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여름 끝자락인데 네. 바람결이 조금은 달라진 듯한 느낌은 있죠. 네, 느낌적인 느낌인지 몰라도 좀 시원한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억지로 그런 생각해야죠. 네, 예. 네. 저기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온 날은 또 다른 법률에 대한 그런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시면은 또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변호사님 오늘 어떤 내용이에요? 네, 청소년들이 하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불법 영상 합성 제작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1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평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내던 아들이 불법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딱 잡아떼더니 제가 계속 화를 내면서 묻자 친구들과 성적인 영상물에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심장이 뛰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이렇게까지 큰 범죄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도 놀랐는지 눈물만 뚝뚝 흘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친구들끼리 만들기만 했고 어딘가 유포한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저희 아들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자, 변호사님, 지난주에는 저희가 청소년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청소년 이제 불법 영상이 오늘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어머님 걱정대로 이 학생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진짜 청소년들이 공부도 바쁠 텐데 여러 가지 또 범죄 행위 때문에 특히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모여갖고 이런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호기심에. 네. 자, 사연 경우처럼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인간 이미지를 AI 딥러닝을 이용해서 합성시키는 이제 이런 기술인데요. 네. 자, 이런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문제도 좀 복잡해집니다. 실제 부산 지역에서도 중학교 4명 남학생이 여학생 18명 그리고 선생님 사진까지 이게 사진 합성해서 자기 카톡방에 올려놓고서는 뭐 80여 장 공유했다가 이게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예. 경찰 조사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법적으로도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반환에 있었던 학생들과 선생님 또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 제1항에서는 허위 영상물 등을 편집한 이런 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딥페이크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공지능은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이다라고 하는데요. 깊이 공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짜라는 페이크라는 걸 합성하는 건데요. 자, 누군가의 얼굴, 목소리, 동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성해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네. 자, 이 기술을 이제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뭐 한참 막 여러 가지가 유명했었죠. 유명인이 노래를 불렀다, 맞다, 아니다 막 하고요. 그러니까요. 더 문제인 건 이제 나체나 포르노 사진 또는 포르노 영상 같은 것에 합성을 하는 건데요. 이걸 또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판매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서 문제고. 자, 이걸 또 살펴보니까요. 10대, 20대가 거의 한 90% 정도 합니다. 피해자도 거의 그 나이대에 몰려 있습니다. 또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중에 과반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얼마나 진짜 같길래 구분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뭐 저도 이 영상들을 직접적으로 많이 볼 수는 없는데 막상 이렇게 보다 보면 야, 이거 뭐 원래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제 고화질이고요. 아주 정교하게 또 신경 써서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또 이제 범용 기술이 되다 보니까 어플 하나만 깔게 되면 그냥 알아서 지가 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뭐 여러 가지 모션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래 걸렸던 그래서 뭐 되게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구나.
그런 거였는데 요새는 몇 초면 만든다. 이런 상태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성년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우리가 19세 미만자 이거를 이제 미성년자라고 부르죠. 네. 그때는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소년원 송치, 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지만 이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네. 형사처벌, 형사재판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아주 충격받았던 N번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졌고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어? 그럼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줘야 돼? 이런 기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폭위 관련된 그런 처분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뭐 단순히 학교 교체나 전학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전학까지 나온다 하면 중학생으로는 최대 처분이 나온 거거든요. 정학. 네, 전학이요. 전학. 전학.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면 바로 뭐 퇴학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네네. 있는 이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형사처벌이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데 자, 낮은 처벌 쉽게 기대할 수가 없고요. 법원에서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연 주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요?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처음 저지른 행동을 보면 뭐 이게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실수가 또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 자, 그렇지만 모르고 한 일이라도 피해자는 생겼죠. 네. 그리고 사안 관련돼서 생각보다 큰 피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유포됐다 보니까 거기 전화번호를 또 친구 전화번호를 적는 그런 경우들도 또 있어요. 예. 막 낯선 이상한 분들이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네네.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되고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태도입니다. 네. 네, 경찰 조사 갈 때부터 마음을 잘못했다는 걸 알고 네. 진심으로 제대로 밀치면서. 조사를 받고 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사과하면 좋을지 자기 마음만 막 급해서 네. 막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이 방법을 이제 같이 찾아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봐서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법원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거를 한 번에 형사재판으로 끝내서 신상정보 등록 이게 목표는 아니에요. 네. 반성을 진짜 하고 있다, 변할 것 같고 변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형사재판 안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보고 합의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진짜 청소년 관련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직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네. 규제는 제가 생각엔 필요하다 보이고요. 부모님들이 좀 권위를 갖고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분으로 이제 AI 콘텐츠 이것을 이제 워터마크처럼 네. 좀 의무적으로 좀 넣을 수 있게끔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딥페이크 탐지 차단하는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정책적으로 국가가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시급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이 네.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끝으로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은요. 네, 딥페이크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네. 성적인 목적으로 만들거나 명예훼손적 목적으로 만들면 이게 이제 불법이 되는 건데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딥페이크 어플리케이션 같이 써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순식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아하. 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예. 너 이렇게 갖고서 너의 영상이나 이미지 갖고 아빠가 이런 거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넌 괜찮겠어? 이런 것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장난, 심심해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좀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문제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발생될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화내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법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너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 아빠도 같이 배상해야 된다. 아하. 이것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야, 너 이런 거 한다니까 휴대폰 무조건 압수야. 이렇게 네. 되면 통제력을 다 상실해 버리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통제력 가질 수 있게끔 기준을 만들어서 처벌도 하시고 능력을 키워주시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